소변에 거품이 계속 생기는데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걱정만 하고 계시고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있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아침마다 얼굴이 심하게 붓는데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저는 지금 매우 심각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시다면 몇 달 뒤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거든요. 콩팥은 절대로 아프다고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저는 30년간 콩팥 노화와 식습관을 연구해온 박사 한도윤입니다. 제가 수없이 지켜본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었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콩팥 기능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뒤였죠. 콩팥은 기능의 70%가 망가져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요즘 소변이나 몸 상태에서 뭔가 이상한 변화 느끼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일 한 번만 남겨주시겠습니까? 제 지인 중에 68세 김영수 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건강에 큰 문제 없이 지내셨고 매일 아침 국물 있는 식사를 꼭 챙기셨던 분이세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하셔서 국물까지 싹싹 비우는 게 습관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에 거품이 자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셨던 겁니다. 주변 분들께 물어봐도 다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하시더래요. 그렇게 6개월을 넘겼습니다. 거품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셨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결과를 듣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셨어요. 정상 수치의 절반도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영수님은 정말 많이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왜 진작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왜 그 신호를 무시했을까 하면서요. 그 후로 국물 섭취를 줄이기 시작했고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평생 먹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국 없이 밥을 먹으니 뭔가 허전하고 걷기도 귀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콩팥이 더 나빠지면 투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각오가 달라지셨던 겁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붓기도 줄어들고 소변 거품도 예전보다 확실히 적어졌습니다. 재검사에서 수치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결과를 들으셨을 때 정말 기뻤다고 하셨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만 시작하시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콩팥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콩팥이 망가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소변의 거품이 오래 지속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보통 소변을 보고 나면 거품이 조금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거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건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국내 신장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단백뇨는 초기 콩팥 손상의 대표적인 신호로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만난 72세 박정호님은 거품 소변을 6개월 넘게 방치하다가 뒤늦게 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니까 불안해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이미 단백뇨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도 소변 후 5분 이상 거품이 지속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품과 지속적으로 남는 거품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소변 거품이 오래 남아있는 경험 있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변과 얼굴이 심하게 붓는다면 이것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수분 배출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대한신장학회 자료에서도 부종은 콩팥 기능 저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65세 이성자님은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 걸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밤에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셨죠. 그런데 물을 줄여도 붓기가 계속되니까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다. 나중에 검사를 받아보니 콩팥에서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 붓기가 지속되는지 일주일 이상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해요.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한참 동안 남아있다면 수분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침마다 얼굴 붓는 일이 반복되시나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만성 피로가 찾아옵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에요.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빈혈이 생기고 체내 독소가 쌓이면서 극심한 피로감이 나타나거든요. 해외 신장 연구에서도 피로감은 초기 증상으로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70세 최경수님은 계속되는 피로를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충분히 자고 일어나도 아침부터 피곤하고 하루 종일 무기력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콩팥에서 적혈구 생성을 돕는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빈혈이 생긴 거였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도 피로가 지속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단순한 체력 저하와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피로는 쉬면 회복되지만 콩팥 문제로 인한 피로는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안 되거든요. 충분히 쉬어도 계속 피곤하신가요? 피부가 이유 없이 가렵다면 이것도 콩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체내에 쌓인 독소가 피부로 배출되면서 가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성 콩팥 질환 환자들에게서 피부 증상이 흔히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66세 정미숙님은 온몸이 가려워서 처음엔 보습제를 열심히 발랐습니다.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보습을 해도 가려움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콩팥에서 걸러내지 못한 요독 물질이 피부로 나오면서 생긴 증상이었습니다. 원인 없는 가려움이 지속된다면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피부 문제가 아니라 내부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유 없이 가려움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입맛이 갑자기 변하거나 음식 맛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이것도 콩팥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체내에 요독이 쌓이면 입맛이 떨어지고 금속맛 같은 이상한 맛이 느껴지거든요. 신장 기능이 저하될 때 미각 변화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1세 윤정남님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던 음식도 맛이 없고 입안에서 쓴맛이 계속 느껴졌다고 해요. 처음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셨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나중에 검사를 받아보니 콩팥에서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생긴 증상이었습니다. 음식 맛이 변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금속 맛이나 쓴맛이 계속 느껴진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근 입맛이 갑자기 변하셨나요? 숨이 자꾸 차고 호흡이 불편하다면 이것도 콩팥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에 수분이 쌓이고 이게 폐로 가면서 호흡이 불편해지거든요. 신장 질환이 진행되면 호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69세 김태식님은 평소보다 숨이 자주 차는 걸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헉헉거리고 밤에 누워 있으면 숨쉬기가 더 힘들었다고 해요. 처음엔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몸에 수분이 과도하게 쌓여서 폐를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누워서 숨쉬기가 힘들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숨이 더 차다고 느끼시나요? 이렇게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콩팥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을 반드시 짚어보겠습니다. 국물을 줄이는 게 콩팥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나트륨의 상당 부분이 국물에서 나오거든요.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뜨거우니까 짠맛을 제대로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식으면 훨씬 더 짜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국물을 다 마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지고 이게 콩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국물 없이 먹는 게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건더기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국물까지 다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가공식품도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가공식품에는 인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체내에 쌓이면 혈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인 함량이 높습니다. 라면이나 즉석식품도 마찬가지예요. 편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섭취하면 콩팥 부담이 계속 증가합니다. 자연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직접 조리해서 드시면 인 섭취를 줄일 수 있어요. 가공식품 자주 드시나요?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진통제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해 주지만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서 콩팥에 부담을 주거든요. 특히 장기간 복용하면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관절 통증이 있을 때 바로 진통제부터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통증이 있을 때는 먼저 찜질이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따뜻하게 찜질하고 가볍게 스트레칭하면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진통제를 드시고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진통제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과일은 건강에 좋지만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나 사과, 귤 같은 과일은 적절하게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도 있고 콩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과일을 갈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당뇨 위험이 높아지고 결국 콩팥에도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과일은 반드시 씹어서 드세요. 씹으면서 천천히 먹으면 섬유질도 함께 섭취되고 혈당도 천천히 오릅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 적당량을 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일을 주스로 드시고 계신가요? 걷기 습관은 콩팥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나거든요.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무리가 될 수 있지만 걷기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에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걷거나 무리하게 오래 걸으실 필요 없어요. 편안한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걷고 계신가요? 물 섭취도 중요하지만 적정량을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고 너무 많이 마시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 1리터에서 1리터 반 정도가 적당해요. 목이 마를 때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나눠서 마시는 게 콩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조금 더 마시셔도 되고 겨울철에는 적당량만 마시시면 됩니다. 본인의 소변 색깔을 보시면 됩니다. 너무 진하면 물을 더 마시고 너무 맑으면 조금 줄이세요. 단백질 섭취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과다 섭취하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고기를 매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하루에 적당량만 드시고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콩팥 부담이 덜하거든요. 고기를 드실 때는 손바닥 크기 정도로만 드시고 나머지는 채소와 곡물로 채우세요. 균형 잡힌 식사가 콩팥 건강의 기본입니다. 수면의 질도 콩팥 건강과 연결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의 회복 기능이 떨어지고 콩팥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는 게 좋고 최소 6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합니다. 잠자기 전에 카페인이나 술은 피하시고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해요. 방을 어둡게 하고 조용하게 만드시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시면 콩팥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이게 콩팥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거나 산책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 습관만 바꿔도 콩팥은 충분히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콩팥은 정말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콩팥은 기능의 70% 이상이 손상되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아침에 얼굴이 심하게 붓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피부가 가렵거나 입맛이 변하거나 숨이 차는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절대 넘기지 마세요. 이건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국물을 계속 많이 드시고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고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고 과일을 주스로만 드시고 걷지 않으시면 콩팥은 점점 망가집니다. 처음엔 소변 거품으로 시작했던 게 나중엔 얼굴 붓기로 이어지고 만성 피로가 찾아옵니다. 그 다음엔 빈혈이 생기고 식욕이 떨어지고 호흡이 불편해집니다. 결국엔 투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투석을 시작하면 일주일에 3번씩 몇 시간씩 투석실에 가야 합니다. 자유롭게 여행도 못 가고 음식도 제한되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습관을 방치했을 때 맞이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물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로 드시고 진통제 대신 찜질과 스트레칭을 하고 과일을 씹어서 드시고 하루 30분씩 걷고 물을 적당히 마시고 충분히 주무시면 콩팥은 회복의 기회를 얻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처럼 느껴지겠지만 3개월만 지나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소변 거품이 줄어들고 아침 붓기가 사라지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6개월 뒤엔 검사 수치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1년 뒤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습관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국물 한 숟가락만 줄이세요. 딱 한 숟가락만요.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평소보다 한 숟가락 덜 드시는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작은 행동이 평생을 바꿉니다. 한 숟가락 줄이는 게 익숙해지면 2숟가락 줄이게 되고 나중엔 국물을 거의 안 드시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콩팥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식사 때 국물 한 숟가락만 덜 드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수 있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신호를 체크해 보세요. 소변 거품, 아침 붓기, 만성 피로, 피부 가려움, 입맛 변화, 호흡 불편,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신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노트에 적어 두시고 일주일 동안 매일 체크해 보세요. 증상이 반복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거라면 괜찮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관찰하는 습관만 들여도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가족들과도 이 이야기를 꼭 나누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분께 오늘 들은 내용을 전해드리시는 겁니다. 콩팥은 나이가 들수록 더 취약해지거든요. 주변 분들도 이런 신호를 놓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려주시면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함께 국물 줄이고 함께 걷고 함께 건강을 챙기시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콩팥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숨겨진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행동들 중에서 실제로는 콩팥에 치명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운동 방법부터 시작해서 건강식품 섭취 방법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몸 상태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소변 거품이 있으시면 1, 아침 붓기가 있으시면 2, 만성 피로가 있으시면 3 이렇게 숫자로 남겨주세요. 여러 가지 해당되시면 여러 숫자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